그 한겨레에서는 또 간호사 문제도 또 언급을 했어요. 네. 전공의에 의해서 대형 병원의 그 예, 어떤 지금 화면에 역할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간호사는 파업해도 응급실 지키는데 전공의들은 필수 유지 업무에 책임 없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노조법에 따라서 병원 응급 중환자 치료 수술과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에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사들은 지난해 7월 파업에 참여했을 때 그때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 간호사법. 네, 네. 15,000명 정도는 병원 현장에 이것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 그래요. 맞아요. 그때랑 비교하시는 분들 현장에서는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간호사들은 그렇게 적용을 받는데 왜 전공의들은 적용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대형 병원에서 이 전공의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임의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계약 만료일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임의들이 계약이 대부분 2월 말에서 3월 초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전임의들의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임의 채용이 예정됐던 의사들이 계약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임의도 빠지고 전공의도 빠지고 예. 전임의도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도미노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 공백이 커지고 있네요. 지금 병원별로 전임의 계약률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100% 가깝게 성사된 병원도 있고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임의들까지 빠지면은 진짜 완전히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김민하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이죠. 전공의들은 지금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 전공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법적 대응을 할 거잖아요. 네.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갈 것이고 소송으로 가면 아마도 전공의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우리는 개인 의사에 따라서 어쨌든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집단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안 해야지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 결국은 뭐 이걸 이제 재판을 막 하고 할 텐데 근데 그 결론이 나와야 어쨌든 간에 이게 면허 취소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또 시일이 걸리겠죠. 근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물론 면허 취소가 종국적으로 된다고 해서 그게 답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분쟁의 어떤 기간이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임의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예를 들면 전공의들은 어쨌든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정부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전임의들의 경우에는 계약이 어쨌든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는 이 사실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예를 들면은 계약을 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건 그냥 끝나갖고 내가 계약을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 단체와 의사들의 입장이 이 계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또 비슷한 입장에서 또 그동안 어떤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또 많이 역할을 해온 뭐 인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의료인들이 이렇게 공백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어쨌든 나타나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PA 간호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종의 시범 사업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해갖고 PA 간호사로 이걸 좀 막아봅시다라고 하는데 예.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개념이 불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까지가 그럼 간호사가 가능한 업무냐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아직 선례가 쌓인 것도 아니고 섣불리 나서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현장에서 예를 들면 간호사에게 그러한 업무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현장에 거기고 업무를 줘야 되는 사람은 의사이거나 뭐 이런 집단인데 업무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이제 환경을 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조성하더라도 간호사들이 선뜻 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법적인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이런 업무를 맡아야겠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럼 이런 상황을 방치할 거냐.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환자들 큰일 났다. 이런 보도가 오늘 쭉 나오는데
그 이런 상황 어떻게든 조절하든가 조율하든가 혹은 대책이 있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은 그런 대책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간호법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시를 받고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느냐? 그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의사들이 절대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간호법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또 그때는 또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와서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다 넓혀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법상으로 보면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처치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최대한 넓혀준다고 해봐야 어디까지 넓혀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도 전임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공의 과정이 끝나면 전임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공의가 없잖아요. 전임의가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전임의는 빠져요. 개업의로 나가거나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전공의가 여기를 전임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전임의도 그냥 저 여기서 지금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 그만둘 거예요. 계약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만둬 버리면은 다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의대 교수들만 남은 거잖아요. 덜렁. 의대 교수들도 우리도 이제 못 하겠어. 힘들어. 아무도 없는 의사가 없는 병원이 돼버릴 위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최경영 기자님이 지금 그 병원의 교수님들이 라면 먹으면서 근무하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셨죠.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필수 의료 분야에 공보이나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공보이나 군의관은 뭐 자기 업무는 없는 거야? 특히 공보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보회가 필수 의료를 뭐 수련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위를 섣불리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 데려와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어떤 환경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 배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공보위를 데려오기도 어려운 거고 군의관도 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군에서 제대로 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환경이 있는데 그냥 빼와가지고 어떻게 투입을 하겠습니까? 그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처음에 의사들이 파업하겠다라고 했을 때 낸 대책들이 지금 하나씩 다 시행은 되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한계점이 달하고 있는 거죠.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2면을 보시면 3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뭐 전공의 파업 2주째 피해 신고 속출, 수술 제때 못 받아 가족 숨졌다,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는 환자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달 29일까지 343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족이 숨졌다, 의사 파업으로 가족이 숨졌다는 사망 신고가 2건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아이고. 지난달 20일 한 임신부가 산도 이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거부당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는 통로에 이제 아이가 끼인 것 같은데요. 수술을 거부당해서 6일 뒤에 태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또 지난달 22일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가 혈관 이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늦어져서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다 이런 신고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의료 시스템에 기계가 다 있고 사람이 다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뭐 이것도 이거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지금 빅5 병원에 한 50%가 수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뭐 지금 의사하고 정부는 계속 강대강 대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멈춰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정부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다. 좀 지금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지금 뭐 지지율이 올라가네.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은 예정대로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들이 써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보도를 보면은 2,000명 넘었다면서요. 2,000명을 넘어서 거의 2,500명이 육박한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의대 40곳 증원 희망 신청 접수 마감했는데 대학들은 정원 2,500명 안팎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봐라 예상대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거봐라 대학에서도 원하고 대학들은 근데 다른 기사들 보면은 혼란의 도가니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측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또 의대생들이나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
학장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학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거기도 혼란의 도가니인데 어쨌든 거봐라 의대에서도 정원 늘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에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국민들도 원하지 않느냐. 그 총선 때까지 이 모드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계산할 때가 아니고 당연히 저는 의사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어떤 방법을 내놓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당장 올해 입시부터 2,000명을 한 방에 늘리는 것만이 오로지 답인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리고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늘리자고 한 걸 왜 반대한 거냐에 대해서도 여당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 싹 씻고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